제가 살던 동네에 있는 폐지를 주워서 생계를 꾸려가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80을 지난 연세에도 리어커를 끌고 파지와 빈병을 주우러 다니십니다. 가끔 누군가 박스를 버리면 그걸 주워다 사무실 앞에 모아두었다가 그 할머니에게 드리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 돼서 할머니가 사는 반지하 방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방은 반지하라 햇볕이 잘 들지 않았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김치 하나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할머니의 식생활과 주생활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보였습니다. 거기에 매일 고된 노동까지 하시는데도 신기하게 건강하셨지요.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건강을 지키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른 의식주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고 있던 제게 적잖은 혼란을 주기도 했지요. 그러나 할머니의 건강 비결을 알아차리게 되었는데요. 늘 웃고 계시는 할머니는 그 모습만큼이나 마음이 밝으신 분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여쭈면 이 나이에도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지요 라고 하셨지요. 다리가 아프실 테니 좀 쉬시라고 하면 피곤하면 밤에 푹 잘 수 있어서 좋아라고 하셨고, 할머니 오늘은 폐지가 없었나 보네요라고 물으면 이거라도 얻은 게 감사한 일이지요 라고 하셨지요. 할머니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감사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할머니를 지키는 원동력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의식주는 엉망이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에 살던 엠마 로스버스트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골반이 산산조각 나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목숨을 건진 게 다행일 정도의 대형 사고였습니다. 학교에서 치어리더로 활동할 만큼 건강한 그녀가 하루아침에 남은 인생을 휠체어에 앉아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린 그녀는 고통과 상실감으로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부터입니다. 매일 문병을 와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수많은 친구와 친지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친분이 없는 사람도 찾아와 자신을 위해 따뜻한 말을 건네고 기도해주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조금씩 절망을 털어냈습니다. 감사한 그들에게 보답할 길은 좌절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바꿨지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자 자신의 삶에서 고맙지 않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살아있는 오늘 하루가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무서운 속력으로 달려오던 차가 서로 부딪혔고 사고 당시의 기억을 잃을 만큼 끔찍한 사고였지만 그러나 저는 살아있잖아요. 살아난 게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제가 뭔가 더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고로 인한 절망을 털어내고 삶을 감사와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녀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그녀는 결국 다시 걷게 되었고 대학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은 그녀는 사람들에게 알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잘 될 거라고 믿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감사의 힘으로 기적적인 치유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체내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변화시켜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장의 생리 기능을 연구하는 하트메스 연구소의 닷 칠드리 박사와 어드 마틴 박사는 감사의 치유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으로 삶의 스트레스를 먹어치웁니다.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할 때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고 뇌를 포함한 몸의 모든 기관이 서로 협조하며 원활하게 움직이지요. 심장 박동도 균형을 이루고 모든 기관의 세포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온몸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해 치유를 촉진한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질병을 부추기듯이 감사의 마음은 질병을 밀어내고 다시 건강한 상태로 이끄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은 치유뿐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역경을 이기고 성공과 행복을 얻은 사람들도 무수히 많지요. 미국의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인 데보라 노빌은 고난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그들이 감사합니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감사를 집중 취재하게 되었는데 삶의 가장 큰 에너지가 바로 감사에서 비롯되고 행복과 성공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너와 남, 그리고 세상에 감사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저마다 가슴속에 상처가 있고 때로는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이런저런 역경 속에서 좌절하고 상실감으로 슬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망이 단지 절망으로 끝나고 슬픔이 단지 슬픔으로 끝나지는 말아야 합니다. 고통으로 아파하고 잃은 것을 슬퍼한 후에는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긴다면 그 감사의 에너지가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살아있고 걸을 수 있고 올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날들이 있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지요. 감사의 창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시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찾아낸 수많은 감사가 결국 자신의 삶을 경이로운 마법의 세계로 이끌 것입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자신과 결별해 삶의 큰 축복을 받고 싶다면 꼭 기억하세요. 이미 내가 받은 수많은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지금 눈앞에 두고도 혹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축복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고통이 파도처럼 몰려온다 해도 삶이 당신을 쓰러질 만큼 힘들게 만들어도 감사의 능력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물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아멘.